4. 침묵의 미학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 화가의 언어 중 침묵의 미학은 말이나 설명 없이도 깊은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을 가집니다. 조희원의 자아를 찾아서처럼 색채와 붓질의 조화는 관람자에게 내면의 고요함이나 혼란을 느끼게 하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시각적으로 공유합니다. 이 침묵은 빈 공간, 세계 대비 또는 미세한 터치에서 비롯되며 관람자가 자신의 경험을 투영할 여지를 남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이 언어는 예술의 보편적인 매력으로 감정의 공감을 넘어선 직관적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침묵의 형태에서 여백은 예술적 표현의 깊은 역할을 하며 조용히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조희원의 자아를 찾아서에서는 붓질과 색채로 채워진 공간, 주변의 여백이 긴장감과 조화를 만들어내고 관람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여백은 비어있는 공간을 넘어 감정과 상상의 여지를 주는 침묵의 무대로 작용하며 과도한 설명 없이 관람자가 작품의 의미를 스스로 탐구하도록 이끕니다. 다른 예시로는 일본 화가 야요이 쿠사마의 작품에서 그녀의 무한한 거울방에서 점과 반사로 가득한 공간, 주변의 여백은 끝없는 침묵과 내면의 반성을 불러일으키며 관람자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투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여백은 화가의 의도를 넘어 공간과 깊은 사유를 유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은 때때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말로는 닿을 수 없는 차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화가는 그곳을 향해 그림을 그리며 그것은 어쩌면 침묵의 언어에 더 가깝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 숨죽여 바라본 풍경의 떨림, 눈빛 속 깊은 외로움 같은 것들. 이 모든 것은 붓끝에서 침묵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침묵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감정을 담을 그릇이 부족할 때 우리는 침묵합니다. 말이 끊긴 자리에 그림이 들어서고 목소리를 잃은 감정이 색으로, 질감으로, 구성으로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고요하지만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로스코의 붉은 화면 앞에서 눈물이 나는 이유가, 김환기의 점들이 밤하늘처럼 가슴을 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은 단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도 더 깊이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화가의 언어는 언어 이전의 언어, 말로가 닿기 전의 감각입니다. 내 그림에서도 그러했다 라고 말할 수 없던 날의 기억과 설명되지 않았던 감정, 그리고 이해받지 못했던 나의 마음은 종이 위에 내려앉은 색들 속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한 내면의 소리가 그림 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화가의 언어 중 가장 섬세하고 진실된 것은 바로 이 침묵의 형태다. 관객은 그것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도 느낍니다. 그 순간 그림과 마음이 동시에 울리고 침묵은 비로소 말이 됩니다. 어떤 감정은 말하는 순간 그 깊이를 잃습니다. 어떤 상처는 말로 다듬는 순간 진짜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고 그 대신 여백을 남기고 형상을 지우고 결을 덜어내며 침묵의 형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양화의 세계에서 여백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그림 속에 말을 걸 수 있는 공간이며 작가가 비켜선 자리에서 관람자가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나는 여백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역설을 오래 믿어왔습니다. 비워낸다는 것은 숨기기 위한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일입니다. 생략은 상처를 덮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그 상처를 더 섬세하게 느끼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침묵이란 고요한 것이 아니라 말보다 큰 감정이 흐르는 공간입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나도 꺼내지 못했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여백이 말했고 생략이 증언했으며 꺼내지 못한 진실이 형태를 가졌습니다. 말로는 도달하지 못한 감정들이 그림의 가장 조용한 구석에서 빛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림 안에 의도적으로 침묵의 공간을 남깁니다. 그 침묵은 텅 빈 자리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작품 19.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정물. 화가로 고요한 실내 장면과 섬세한 빛의 표현으로 유명합니다. 작품으로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편지를 읽는 여인. 그의 작품은 인물의 내면을 조용히 드러내는 침묵의 미학을 잘 보여줍니다. 작품 20. 조혜원의 작품 무상은 침묵의 가장 깊은 층위에서 피어나는 사유의 파장을 시각화한 작업입니다. 어둠 속 중심에 고요히 누운 인물은 마치 소리조차 삼켜버린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흰 입자들은 물결처럼 번져나가며 말이 없는 침묵이 오히려 울림이 되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말하지 않는 자는 결코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감각과 내면의 언어를 동원하여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말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감정,
언어로는 포착할 수 없는 실존의 파편들, 그것이 바로 무상이 전하는 침묵의 본질입니다. 무상은 고요하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결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변화하고 흐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속성을 품은 움직이는 고요입니다. 조이원은 이러한 개념을 회화의 형식 안에서 구현합니다. 빛과 어둠, 밀도와 투명함, 안과 밖의 경계가 흐릿해진 화면 위에 침묵은 물처럼 퍼지고 쌓입니다. 무상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함의 다른 이름이며 비워낸 자리에 채워지는 감정, 멈춘 듯한 순간에 흐르고 있는 시간, 닿지 않는 거리 속에서 이어지는 관계. 그것은 말이 아닌 감각으로, 언어가 아닌 시선으로 느끼게 하는 화가의 언어입니다. 이 침묵은 설명되지 않고 대신 느껴지고 잊히지 않습니다. 관객은 이 고요한 폭발 앞에서 스스로의 내면에 귀 기울이게 되고 조용히 스며드는 감정 속에서 자신만의 무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색은 마음의 첫 울림입니다. 말보다 먼저, 표정보다 앞서 마음은 색으로 나타납니다. 붓이 종이를 스칠 때 가장 먼저 따라 나오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고, 그 감정은 색을 통해 자신을 발화합니다. 기쁨은 밝게 피어나고 슬픔은 깊은 농도로 침잠합니다. 두려움은 선명한 대비로, 그리움은 번짐과 겹침으로 나타납니다. 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색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원시적 언어이며 가장 진실된 속내의 흔적입니다. 화가에게 색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그것은 심장의 리듬이고 무의식의 호흡이며 오래도록 묻어둔 기억의 파편들입니다. 어떤 색은 아물지 않은 상처이고 어떤 색은 그 상처를 덮는 위안입니다. 그래서 색은 늘 정직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내면의 진실을 들춰냅니다. 조이원의 작품 무상에서 색은 침묵 속에서도 말을 건넵니다. 회색빛 무상의 장면에서도 미묘한 푸른 장광이 맴돌고 흰 안개 같은 번짐 속에서도 따스한 체온의 잔여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슬픔이거나 고요한 체념이거나 혹은 끝내 말해지지 못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색은 결국 말이 되지 못한 마음의 고백이며 붓끝에서 터져나온 마음의 온도이며 눈앞에 펼쳐진 감정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색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말보다 깊게 더 먼저 도달하는 마음의 바람. 그것이 곧 화가의 언어입니다.